일단 한번 대충 봅시다. 뭐 다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칠판 보면서 내가 설명할게.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 기억린, 딕은 나타낸 거고, 나는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그지? 자, 일단 가 그래프를 보면 니네 이게 현무암하고 화강암 나오거든. 근데 현무암이든 화강암이든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걔네들의 녹는 점이 높아져. 자, 여기 봐봐. 이 칠판 그래프 보면은 여기서 이 파란색 있지, 요거. 얘가 현무암의 녹는 점 그래프거든. 그리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현무암이든 화강암이든 걔네들이 수분을 포함하게 되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지, 요거. 요거가 현무암이 수분을 포함하게 되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화강암도 수분을 포함하면 이렇게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같은 깊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자, 기억 그래프가 화강암이 물을 포함했을 때의 녹는 점 그래프고요. 이게 니은이 현무암이 물을 포함했을 때 녹는 점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서 디귿이 그냥 현무암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현무암이 녹는 점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옆에 A하고 B를 보게 되면 자, A는 10점이지.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게 니네 이것도 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즈카 판이라는 판이 해양판이 남아메리카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B는 섭입대야 지금 섭입대. 섭입대야.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봐보자. 기억. 가에서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 그치? 기억과 니은 맞지? 기억과 니은이야. 기억 맞는 말이고. 자, 니은 B에서는 여기지. 자, 잘 봐야 돼. B에서 뭐가 문제냐면 분출되는 걸 물어봤잖아. 섭입대에서 분출되는 건 내가 뭐라고? 안산암질이 분출된다 그랬어. 자, 왜 봐봐. 우리 그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 이렇게 이제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건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이 올라가서 대륙지각의 아랫부분을 녹인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겨. 그럼 요거는 대륙지각이 화강암이니까 화강암하고 유문암하고 성분 똑같다 그랬지? 요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거든? 그러면 걔네 둘이 섞여서 분출할 때는 뭐다? 안산암질이다. 알겠니? 그래서 니은 B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A에서 분출되는 자, 10점은 현무암질이거든. 얘들아, 10점은 뭐야? 판이 있고 판 아래 고정된 지점에서 얘가 분출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떤 과정이겠어? 얘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잖아.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니까 지하에서 온도가 높은 애가 올라온다고. 맞아?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뭐 압력도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요 판 아래쪽에 있는 한 지점이 녹는 거거든. 요거는 무조건 이 그래프 이거 외워놔도 돼. B 프라임이에요. 요거. 땅 속에 지금 현재 봐봐. 지하 깊은 곳에서 온도가 한 1000몇 도짜리가 지금 올라온 거지. 상승한 거지. 상승했더니 그 깊이에서 현무암의 녹는 점보다 높아져서 현무암이 녹아버린 거야. B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게 있거든. 자, 그림은 지금 얘 이렇게 나왔잖아. 니네 가끔 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에서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 이거 문제에서 일부러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 놓고선 예를 들어서 여기 섭입대에서 생성되는 마그마가 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겠지? 섭입대에서 형성되는 마그마는 이 문제처럼 요 방향으로 현무암이 물을 포함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녹는 거거든. 그래서 요 방향을 또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알겠죠? 그거 좀 문제 풀 때 잘 확인해야 돼. 요거 화살표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 이제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무조건 요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에는 1번이 되겠고. 자, 2번. 대륙과 해양 이거 똑같은 문제죠. 그지? 기억니은은 기억니 디귿은 암석의 용융곡선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
화강암이 물을 포함했을 때의 용융 곡선, 디귿은 그냥 현무암, 니은은 현무암이 물을 포함했을 때 용융 곡선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자, 옳은 거 고르래. A 프라임. 자, 요거 있지, 요거. 아까 위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야, A 프라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아까 위에 문제에서 이거거든? 여기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지각의 아랫부분을 뜨겁게 만든 거. 그게 요 A 프라임 과정이야. 그러니까 대륙지각의 하부가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 A 프라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A 프라임으로 만들어지는 거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이거든. 그 다음에 B 프라임은 아까 뭐라 그랬지? 니네 이것도 그냥 외워두면 편해. B 프라임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어디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냐면 열점, 해령, 뭐 그 다음에 뭐 열곡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전부 요 과정인 거야. 그럼 여기 써놨지만 얘는 유문암질이고 얘는 현무암질이잖아. 누가 SiO2가 더 많아? 유문암질이 SiO2가 더 많겠지. 그지? 그래서 A 프라임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는 B 프라임보다 SiO2 함량이 많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B 프라임은 B 프라임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해령이나 열점에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온도 높은 애가 올라온 거지. 자, 여기까지 올라왔다. 올라오면 땅 속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가 얘 된다고 해서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하에서 1000도 정도 되는 부근에 있는 물질이 상승한 거지. 그럼 얘가 1000도야. 근데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녹는 점이 예를 들어서 800도면 뜨거운 1000도 때문에 이 옆에 있는 800도가 녹아버리겠지. 맞지? 그럼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거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지하에서 올라온 애가. 근데 니은 맞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물의 공급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 자, 지금 요 그래프를 잘 보면 돼. 물의 공급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이다 그러면 이 현무암 그래프 보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초록색이 지금 뭐야? 요거가 지금 요거가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주황색이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잖아. 그러면 물의 공급이 되면 야, 요 니은 그래프 보면 되는 거야. 물이 공급됐을 때 녹는 점이 니은 그래프잖아. 그러면 지금 니은 그래프하고 이 지하 온도 분포하고 만나는 지점의 깊이를 봐봐. 야, 바다 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가 땅속 온도인 거거든. 바다에서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온도를 뜻하는 그래프고 요거는 어쨌든 그 깊이에 따른 물을 포함한 현무암의 녹는 점 그래프거든. 야, 그럼 여기 딱 지금 요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 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갖고 보는 거야. 이거보다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지? 성재야, 현무암의 녹는 점은 이만큼인데 그 지점에서 땅속의 온도는 이만큼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부터는 현무암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바다에서는. 바다 밑 땅속에서는. 근데 대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대륙에서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이렇게 주황색처럼 변하는데 그때 물을 포함한 현무암의 녹는 점 그래프는 여전히 이거니까. 대륙에서는 지하 한 110 정도까지 가야지만 그 깊이에서부터 현무암이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녹기 시작하는 깊이는 대륙이 더 깊지. 맞지? 대륙이 더 깊은 거야. 그래서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륙 하부가 더 깊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부터 D.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자, 이것도 사실 암기하면 되게 쉬워. 지금 여기서 A는 뭐야? 열점이거든. 그 다음에 B는 해령이지. 자, 그 다음에 C는 섭입대거든. 야, 열점이고 해령이고 섭입되고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전부 현무암질 마그마야.
단지 과정이 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야, A하고 B에서는 어떤 과정? 아까 위에 문제 나왔지만은 어떤 과정? 이 과정이야, 이 과정.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A하고 B는 이렇게. 그 다음에 C, 섭입대에서는 요 지금 기역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아까 위에 문제들 그래프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A 하부, 열점 하부에는 플룸 상승률 있었지? 플룸으로만 설명이 되니까 기억 맞고. 나에서 기역 과정은 지금 뭐래? C라 그랬지, C.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잖아, 이거. 현무암이 물을 포함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져 갖고 만들어지는 게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지역은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고, 생성되는 마그마, 생성되는 마그마. 야, 자, C에서는 지금 현무암질이라 그랬지. D는 대륙 지각의 아래쪽이니까 뭐 이거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이거든. SiO2는 누가 더 많아야 된다? D가 더 많아야 된다. 분출하는 게 아니라, 그지? 생성되는 거니까. D것도 틀렸네, 그지? 그래서 기억만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봐봐. 문제에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어느 해구 지역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그때 그 땅 속에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거든. 얘들아, 지진파의 속도 편차는 내가 관측 속도에서 평균 속도 빼면 돼. 항상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거거든. 그럼 여기서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맞지? 그러면 지진파의 속도가 언제 느리다 그랬어? 땅속의 온도가 높으면 느려. 온도가 낮으면, 땅속의 온도가 낮으면 빠르고요. 높으면 느립니다. 자, 지금 여기 봐봐. 그러면 봐봐. 지금 그림이, 야, 요거가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지. 니네 뭐 생각해 볼 수 있어? 섭입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섭입대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섭입대야. 그럼 이제 옳은 거 고르래. 야, 기억이 10점이냐? 야, 조심해야 돼. 얘는 화산섭인 거지. 자, 참고로 섭입대기 때문에 10점이 있을 수가 있냐 없냐? 없지. 사실은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얘를 이렇게 분출을 한 거지. 그치? 이건 10점이라 하면 안 돼. 10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섭입대는 판의 경계잖아. 그치? 섭입대는 판의 경계니까 이거 10점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틀린 거지. 기억은 10점 아니야. 그 다음에 A 지점은, 자, 그럼 A 지점이면 뭐고? 섭입대 부근이잖아.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무슨 마그마다? 현무암질 마그마다. 그럼 52%보다 낮은 거지. 그제?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B 지점은, 그치? 멘틀 대류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섭입한다는 건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B 지점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제? 하강부다. 왜냐면 지금 온도도 어때? 좀 낮은 편이지, 그지? 낮은 편 쪽으로 좀 가깝잖아. 맞아? 그럼 뭐야? 우리 왜 플룸 구조론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섭입대에 따라서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그 물질들이 쌓인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5번. 태평양 주변에서 최근 1만 년 이내에 분출한 적이 있는 화산의 분포 쭉 나타낸 것.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 야, 얘들아, 여기 A가 뭐야? 섭입대지. B는 니네 알지? 하와이 열도거든. 이거 10점입니다. 10점. 판 한가운데야. 자, 그 다음에 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지카판이라는 이렇게 해양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기도 섭입대거든. C도 섭입대. 야, 그 다음에 봐봐. 이렇게가 사실 태평양판이 이렇게가 하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태평양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태평양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간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A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거야. 자,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래. 자, B의 화산은 10점이니까 이거 판의 경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발산형 경계다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분출된 용암을 물어봤지. B하고, 자, B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C는, 자, 여기 섭입되기 때문에 분출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안산암질. 그지? 안산암질. 분출할 땐 안산암질이라고 했잖아. 섭입대에서는.
당연히 SiO2 함량은 C가 더 많아야 되겠지? B가 C보다 낫다가 해서 맞는 말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강. 자, 봐봐. A하고 C를 비교하면, 봐라. A는, 아까 여기, 사실 여기 표시가 안 됐죠? 여기가 해령이 있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A에서 섭입하는 거고, C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섭입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해령에서 멀어졌을 때 A가 더 멀거든? 얘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A가 C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A가 C보다 적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A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6번.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이건 앞에 여러 문제에서 계속 나왔던 거고. 나는 반려암과 하강암을 A, B 순서 없이 나타냈대. A와 B는 각각 가의 기역 과정과 니은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 중에 하나다. 그지? 자, 반려암하고 하강암이, 그러니까 니네 화강암이 대표적으로 어때? 밝은 색을 띠면서, 여기 봐봐. 니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확대하면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검은색 요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광물인 거거든. 얘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지금 얘는 안 보여요. 일단 밝은 색을 띠는 A가 화강암인 거고, 당연히. 그러면 B는 당연히 뭐가 된다? 반려암이 된다. 그지? 그럼 니네 반려암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이거? 반려암이나 현무암이나 성분 같다 그랬지?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 내지는 현무암질 용암이 굳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화강암은 뭐야? 유문암질하고 화강암질하고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그마로 따지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고 굳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응? 자, 옳은 것. 자, 기역 과정으로 생성된 마그마. 자, 이 기역이 뭐라?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 이거. 대륙지강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서 A라는 화강암이 기역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놈이 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지? A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니은 과정은 뭐지? 그러니까 열이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가 생성이 되냐? 야, 니은 과정이면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여기 봐봐. 섭입대에서 여기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면 그게 대륙 지각의 하부로 올라가면서 여기 얘를 녹인 거거든. 여기서 니은 과정이, 그지? 열 공급된 거냐? 응? 열 공급된 거 아니지 않냐? 맞지? 그냥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상대적 온도가 높은 애가 올라가서 걔 때문에 얘가 녹은 거니까. 여기서 열 공급되지 않은 건데 마그마가 생긴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공급되지 않아도 마그마가 생성된다가 맞다고 볼 수 있다고요. 디귿. SiO2 함량은, 그지? 얘 봐봐. 유문암질하고 현무암질이니까 SiO2는 당연히 누가 더 많아야 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더 많아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가 또 맞는 말이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는 아닌데 그 중간중간에 보기 하나씩 좀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4번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퇴저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퇴저감. 자, 호경이는 그냥 요거 오늘까지는 그냥 좀 같이 듣자. 예, 선생님 뒷부분은 따로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다 끄고 설명합시다. 자, 이제 화성암 나왔으니 퇴저감 얘기할 거거든. 퇴저감, 그죠? 퇴저감. 그러니까 퇴저감은 말 그대로 뭐야?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 대부분 이제 뭐야? 기존의 암석들, 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화성암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변성암이라는 암석도 있는데, 이런 암석들이 어쨌든 땅 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 위로 노출이 되면 걔네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돼? 풍화? 침식에 의해서 부서지겠지? 그럼 그 풍화 침식에 의해서 부서진 애들, 퇴적물이라 부르거든.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진 않다만 화산활동 같은 거 일어나.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또 땅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고체 성분들이 있거든. 그럼 화산 쇄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나온 게 퇴적물이라고. 걔네들이 운반돼서 어딘가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 뭐다? 퇴적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봐. 퇴적물이, 그지? 퇴적물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화산 분출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던 자, 그런 퇴적물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뭐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든지 아니면 뭐 강물에 의해서 운반되든지 운반이 돼. 그지? 그 운반이 되면은 걔네들이 어딘가에 어떻게 돼? 쌓이겠지. 자, 그런데 얘네가 퇴적물들이 그럼 어디에 주로 쌓이느냐? 자, 잔잔한 호수 밑바닥이나 보통 깊은 바다 밑바닥에 이제 주로 쌓이게 돼.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꼭 거기에만 쌓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쌓이는 환경들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다 보면 자, 봐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퇴적물이 막 쌓이는 거야. 퇴적물들이 막 쌓이면은 쌓이면 쌓일수록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잖아. 자, 참고로 이렇게 퇴적물들이 있을 때 퇴적물 입자들이 쌓이면 걔네들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그래요. 공극. 그러면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니까 승민아, 걔네들 사이에 이 공극이 점점점 감소한다고요. 그제? 감소해. 그러면서 그 빈틈 사이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다져진다라고 표현해. 다져져. 퇴적물들이 위에 계속 쌓이면서 그 빈 공간이 이 공극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서 요 줄어드는 빈틈 사이로 여러 가지 뭐 석회질 물질이라든지 규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면서 일종의 시멘트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걔네들로 인해서 어떤 굳어져. 그지? 굳어져. 그러면 그 결과 이제 뭐야? 굳어지면 퇴적암이라는 암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굳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표현해? 교결작용이라고 또 표현해. 교결작용.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빈틈 사이로 여러 가지 석회질 물질들이 스며들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지는데 그걸 교결작용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결작용. 그지? 다져지면서 그지? 굳어지고. 그래서 이 전체 과정 있지.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작용.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속성작용이다. 자, 그럼 봐봐. 이때 이제 쌓이고 나서 굳어질 때까지 아까 입자들 사이의 빈 공간, 공극은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한다. 혹은 공극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우리 교재에는 이 다져진다라는 거 이제 압축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압축작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스며들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교결작용.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종류,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48페이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이 뭐가 있느냐, 그지? 뭐가 있느냐? 공극률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극률이라는 게 공극이 그 입자들 사이 빈 공간이라 그랬잖아. 그 빈 공간의 비율이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눌려가지고 이게 압축이 되면 될수록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극률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거기 이제 퇴적암의 종류 보면은, 그지?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지? 이 장난감, 씨.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퇴적물이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 부서지고 만들어진 퇴적물들. 그래서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내 화면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요거죠. 그죠? 요거요. 잘 안 보이나? 여기 보면 쇠설성이라고 하는 게 뭐다?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그럼 이제 풍화 침식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는 여기 나와 있지. 화산 분출. 자, 풍화침식은 기존의 암석들이 깎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 그 크기가 만약 한 자갈 정도야. 야, 그럼 그런 자갈 성분들이 주로 쌓여서 굳어지면 이제 여감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봐라. 자갈이 쌓여. 그럼 자갈은 입자가 크니까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요 틈 사이로 모래 같은 게 채워지겠지? 그리고 또 그 모래 틈 사이로 진흙, 점토 같은 게 채워지거든. 근데 어쨌든 주된 거는 이제 자갈이지. 그렇게 굳어진 게 여감이야. 그래서 여기 자갈이라고만 써져 있는데 여감은 자갈에 모래나 점토 같은 게 이제 뒤섞여서 주성분은 자갈이 맞는데 그래서 굳어진 거를 여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풍화침식에서 모래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주성분인 모래가 주로 쌓여서. 근데 모래도 진흙보다 우리가 흔히 진흙이라고 하는 애는 입자가 크니까 그 빈 공간은 이제 진흙 같은 게 채워지겠지? 그러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이제 사암. 주성분이 모래니까 사암이라고 하는데 얘는 모래랑 점토 같은 게 섞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로 진흙. 주로 진흙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 이암 또는 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풍화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 특히 이제 니네 간혹 공부하다 보면 요것도 가끔 나오거든. 우리가 보통 자갈 생각하면 눈에 보일 정도 큰 자갈만 생각하잖아. 여기 보면 뭐라고? 2mm 이상 되는 애들은 자갈로 분류를 한다 이거야.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둬라. 2mm 이상 되는 것도 자갈로 분류를 한다. 요 크기 정도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화산 분출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고체 성분들이 있거든. 자, 얘들아, 그걸 화산쇄설물이라 그래. 화산쇄설물. 그러면 그 화산쇄설물들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먼지만큼 작은 애들은 화산진, 그거보다 조금 큰 애 화산재, 화산력, 화산괴, 화산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쌓여서 어딘가에 쌓여서 굳어지면 그것도 퇴적암인 거지. 그 중에서도 니네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화산재가 대량으로 쌓여서 오랜 시간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응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화침식이나 혹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쌓여져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쇄설성 퇴적암이다. 여기 화산쇄설물, 쇄설성, 이제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이라는 것도 있어. 자, 화학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뭐야?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 같은 게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쌓여서 가라앉아서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퇴적암인 거지. 예를 들어서 니네 봐봐. 바닷물 속에 칼슘 성분 같은 거 들어있거든. 근데 거기 이산화탄소 녹으면 어떻게 돼? 탄산돼요. 그럼 얘랑 만나면 뭐가 돼? 탄산칼슘이라는 이른바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앙금이라고 배우잖아. 걔가 만들어지잖아. 걔가 바닥에 침전물이니까 가라앉아서 굳어지면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석회암. 자, 그 다음에 승민아, SiO2라는 성분, 그지? 이거 규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규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가라앉아서 굳어지면 이제 처트라남.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네 우리 알다시피 바닷물 짜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바닷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짠 성분들, 특히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얘네가 이온 상태로 들어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갔더니 바닷물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다였는데 지금 바다가 아닌 곳들은 걔네들이 바닷물들이 다 증발해 버렸을 거 아니야. 그럼 바닷물이 증발하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이른바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 성분들만 계속 쌓여서 그게 암석처럼 굳어지거든. 그게 암염이야. 암염. 그지? 왜 우리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육지인데 소금 채취하는 거, 뭐 소금 사막 이런 표현 하잖아. 걔네들이 과거에는 바다였던 거고 그 소금 성분들이 지금 굳어져서 암석처럼 돼 있는 거야. 이건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침전물들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뭐겠냐? 예, 소위 말하는 유기물이 가라앉은 거야.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게 우리 동물들, 식물들의 이 몸뚱아리가 다 유기물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속이나 강물에 사는 생물들이 죽으면 걔네들이 유기물이 바닥에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암 된다 이거야. 그게 유기적 퇴적암이야. 예,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퇴적암인 거지. 과거 고생대라는 시기에 번성했던 양치식물이라는 식물들이 대거 땅에 묻혀서 탄화작용 거쳐가지고 이제 뭐야? 고체 상태로 남은 게 석탄이야. 석탄도 일종의 퇴적암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조개, 그 다음에 개껍데기, 그 다음에 산호, 얘네들의 주성분이 뭐야? 탄산칼슘이에요. 단단한 부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쌓이다 보면 결국 탄산칼슘 성분이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 만들어져? 석회암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규질이라고 하는 게 이 SiO2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죽어서 묻히면 그게 쌓여서 마찬가지로 뭐야? 처트가 되는 거지. 야, 성재야, 얘 봐라. 그러면 니네 보면은 뭐 이제 퇴적암의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석회암. 석회암은 어때? 석회암 중에 화학적 퇴적암도 있는 거고 유기적 퇴적암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처트도 마찬가지로 어때? 같은 처트인데 화학적 작용,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처트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인 처트도 있는 거지. 둘 다 해당이 돼. 요거 구분해, 요 두 개. 그러니까 무조건 석회암이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지. 석회암 중에 화학작용에 의해서 가라앉아서 생긴 애도 있고 유기물, 그지? 이런 단단한 껍질을 갖는 애들이 죽어서 묻혀갖고 가라앉은 생긴 석회암도 있다 이거지.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암이 크게 3종류가 있다라는 거. 꼭 이건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암기를. 알겠죠?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근데 다 외워야 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있지. 여감삼 쉐일하고 음예암하고 그다음에 요 석회암 처트 같은 거. 최소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게 무슨 퇴적암인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감삼 쉐일이지.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참고로 얘들아, 이 퇴적암이라는 암석들이 이제 결국 쌓이면 뭘 형성해? 지층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지층. 그치? 야, 성지야 고개 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니네 자갈이 막 쌓여서 여기 여감이 층을 이뤘다고 치면 그 위에 만약에 모래가 쌓이면 3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여러 층을 이루게 되거든. 그게 지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지층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층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지층에서는 뭐가 발견돼?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석. 그러니까 화석은 암석으로 따지면 퇴적암에서만 발견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니네 앞에서 얘기했던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 마그마가 다 녹여버렸을 텐데 무슨 화석이야. 그래서 뒤에 가면 그지? 호경이는 이제 범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니네 세하고 애들은 요 화석 얘기도 좀 나오거든. 그럼 화석은 무조건 암석으로는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지금 그림들 나와 있지. 삼, 여감, 뭐 암염, 석회암 이런 식으로. 그죠? 기억, 뭐 그림도 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퇴적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퇴적 구조. 그죠? 퇴적 구조. 내가 지난번에 이거 줌으로 수업을 해갖고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자 볼게. 자, 퇴적 구조 뭐냐? 퇴적암이 생성될 때 나타나는 구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퇴적 구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퇴적암들로 결국 이제 지층이라고 하는 게, 그지?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그런 퇴적암들이 기본적으로 쌓여서 지층을 이룰 때 그 지층에 이제 이 퇴적암들이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거를 퇴적 구조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죠? 여러 가지 알 수. 그럼 퇴적 구조 그러면 딱 4가지 나와. 4가지. 자,
요것도 뭐 따지면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퇴적구조 4가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인 점이층리라는 게 있어. 점이층리. 자, 참 봐봐. 우리가 이제 뭐 지층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지층이라는 거는 퇴적암으로 이게 주성분이 퇴적암이고 이제 걔네가 쌓여 여러 층을 이루는 건데, 봐봐. 니네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퇴적암들이 쌓이면 그 층과 층 사이에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거든. 요거를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 지층에서 나타나는 지층의 층과 층 사이에 나타나는 줄무늬가 층리인데, 자, 점이층리라는 건 뭐냐면, 야, 성주야, 요 4가지만 얘기하고 쉴 테니까 좀만 집중해. 여러 지층에서 여러 층이 있을 때 봐봐. 한 지층을 내가 들여다본 거야. 이 한 지층을 들여다봤더니 이 한 층의 아랫부분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쌓여있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예. 여러 지층에서 여러 층 중에 한 층을 들여다봤더니 그 아랫부분에서 위로 갈수록 쌓여있는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로 쌓여있어. 이런 게 지층에 나타나면 이걸 점이층리라 그래. 점이층리. 점이층리. 성주야, 흥민아, 내가 요 4가지만 얘기하고 쉰다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 지층이라는 건 여러 층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지층을 들여다봤을 때 한 층의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작은 입자가 쌓이는 걸 점이층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외우면 돼. 얘가 점이층리야. 그럼 어떤 환경에서 퇴적물들이 쌓이면 이런 점이층리와 같은 이런 구조로 쌓이게 되느냐 이거거든. 자, 보통 이 점이층리는 있잖아. 어떤 수심이 좀 깊은 환경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서 퇴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쌓이게 돼. 승민아, 적어놔. 안 적으니까 졸립지. 자, 우리 앞에서 해저 지형 얘기했었잖아. 우리 바다에서 육지랑 접하고 있으면서 수심이 200m 내외로 얕은 부분을 뭐라고 하지, 성주야? 바다에서 해안가랑 붙어 있으면서 수심이 200m 이내로 얕은 바다를 뭐라 그래? 대륙붕이라고 하지? 그러면 대륙붕이 있으면 대륙붕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야. 수심이 깊어지는 지점. 그럼 거기서 이렇게 이제 경사면이 있으면서 깊어지겠지? 자, 요거 우리 뭐라고 했어? 대륙 사면. 대륙 사면 끝나는 곳에 이렇게 이제 대라는 곳이 있고. 그럼 봐라. 기본적으로 퇴적물들이 대륙붕에 쌓이겠지. 자, 이쪽에서 이제 강물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면서 대륙붕에 쌓인단 말이야. 근데 강물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계속 오니까 이 대륙붕에 쌓인 퇴적물들이 옆으로 계속 밀려. 그 결과 대륙붕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따라서 쫙 흘러내려 버리거든. 그치? 그러면 자, 여기는 수심이 얕은데 여기는 깊어지니까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섞여서 흘러내리다 보면 퇴적물 크기에 따라서 가라앉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이거 생각하면 쉬워. 페트병이 있어. 페트병. 야, 페트병에다 물 넣어놓고 내가 여기다 자갈모래 진흙을 섞었어. 흔들어. 흔든 다음에 딱 가만히 냅두면 시간 좀 걔네 가라앉겠지. 근데 자갈모래 진흙을 섞어 놓으면 자갈이 입자가 제일 크고 무거우니까 제일 먼저 가라앉아요. 시간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갈 틈 사이로 그 다음으로 가는 모래 같은 애들이 채워지고 그 위로 이제 모래가 이렇게 막 쌓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모래 틈 사이로 이제 진흙들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채워지고 다 채워지면 그 위에 진흙이 쌓이거든. 근데 얕은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자갈 모래 진흙 섞어서 내가 숟가락 막 휘져. 소위 말하는 흙탕물 만든 다음에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걔도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지. 근데 이때는 자갈 모래 진흙들이 이런처럼 층을 이루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엉켜서 가라앉아. 왜? 얕아서. 얕기 때문에 무거운 놈이나 가벼운 놈이나 가라앉는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수심이 깊어지거나 깊은 곳에서 퇴적이 일어나게 되면 아래쪽에 입자가 제일 크고 무거운 애들이 먼저 쌓이고 그 위로 이제 입자가 작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면서 층을 이루게 된단 말이지. 자, 잘 들어. 요 용어 잘 적어놔. 여기 대륙붕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 저탕류라 그래. 저탕류. 그래서 그 저탕류가 흘러내려서
이 대륙대에 퇴적물들이 쌓이면 여기에 쌓여서 얘가 지층이 되면 이 지층에 이런 점이층이라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자, 여기 보면 나와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저탁류로 형성. 이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근데 니네 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대륙붕에서 대륙대로 이어지는 그 대륙 사면을 따라서 퇴적물들이 흘러내리는 게 저탁류가 되고요. 그 저탁류에 의해서 이렇게 대륙대에 쌓이면 요 쌓여있는 요 지층에 이제 점이층리가 나타나. 그죠? 그래서 점이층리라는 이 퇴적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대륙대. 그죠? 대륙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라 그랬지? 니네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 어때? 강은 수심이 얕고 바다는 깊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마찬가지로 강물이 흘러오다가 깊은 바다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은 강물에 의해서 흘러온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 이게 바다로 흘러들면서 가라앉으면서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뭐야? 여기 쌓인 지층에서도 점이층리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삼각주라 그래, 삼각주.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쌓인 모래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삼각주를 잘라서 들여다보면 이런 점이층리라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알겠니? 이렇게 생겼다, 점이층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졸면 더 길어져. 빨리빨리 할게. 자, 두 번째 보면 여기 지금 나오지. 사층리라고 하는 구조.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 사층리.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지층을 들여다봤더니 여기 퇴적물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한 이렇게 사선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 이게 사층리야. 자, 그러면 이 사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퇴적물들이 퇴적되면서 이런 구조가 생긴 거냐면 바람이 불거나, 그지? 바람이 불거나 혹은 그러니까 얕은 강가 같은 데서 이제 물이 흘러. 물이 흐르면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은 요런, 자, 니네 우리 바람 많이 불고 모래 사자니까, 그지? 경사 이렇게 사막을 생각해 보자. 사막. 우리 사막에 가면 뭐가 이제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사막에 바람 많이 불거든.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지? 성재야, 여기 있는 모래가 이렇게 날려 뒤로, 그지? 근데 이 언덕 뒤로 넘어가면은 언덕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 바람에 날아간 애들이 멀리 안 날아가고요. 결국 이 경사를 따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쌓이게 돼. 흘러내리면서 쌓이게 돼. 그래서 쌓여가지고 그게 결국 지층이 되면 지층에 이런 줄무늬 같은 이런 게 나타나. 이걸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 사층리라는 놈은 일단 환경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 사층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방향을 알 수 있어. 방향. 물이 흐른 방향 또는 바람이 분 방향을 알 수 있어. 자, 니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이봐. 왼쪽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무조건 요 방향으로 바람이나 물이 흐른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 과거에 거기 보면 나와 있지?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지? 자, 세 번째. 자, 연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운. 연운. 자, 말 그대로 지층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결 무늬가 남아 있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지층을 들여다봤는데 물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떤 환경? 자, 얘는 얕은 물가, 얕은 물가. 얕은 물가. 자, 얘들 여기 봐봐. 요 그림 지금 나와 있거든, 요거. 여기 봐라. 야, 여기 강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수심이 깊어. 그럼 니네 알다시피 이 물 분자들, 우리 뭐 강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물이 찰랑찰랑 하잖아. 파도 친다고 하잖아. 뭐 바람에 의해서도. 그럼 걔네들이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렁출렁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진동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파도 모양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수심이 깊으면 요 물 분자가 진동하는 게 이 밑바닥까지 영향을 안 줘. 그런데 수심이 얕으면 그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그 밑에 쌓여있는 퇴적물들도 그 방향으로 흐트러지면서 쌓이게 된단 말이야. 그 결과 이런 무늬가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무늬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과거에 요 지층이 쌓인 이곳이 수심이 얕았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다만 그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진동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좌우로 규칙적으로 그 물이 뭐 이렇게 들락날락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연운이라는 물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얕은 물가인데 뭐 물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계속 그 예를 들어서 니네 우리 강가나 해안가 보면 물이 계속 이쪽으로만 이렇게 들이치잖아. 그럼 그런 데서는 연운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무늬가 나타나. 알겠어? 거기 보면 여기 뭐 이런 거지. 야,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 연운이라는 무늬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 연운이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연운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열이라는 게 있어. 건열. 그러니까 니네 시험 볼 때 무조건 항상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와. 점이층이면 무조건 요 그림 나오고요. 사층이면 무조건 요 그림 나오고요. 연운이면 무조건 이렇게 물결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건열은 뭐냐면 여기서 건자가 뭐 건조하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지층을 들여다봤는데 쐐기라고 하지. V자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바닥 갈라져 있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V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쐐기 형태가 나타나면 이걸 건열이라 그래. 그럼 어떤 곳이겠어? 퇴적물이 쌓였는데 물이 증발해버렸어. 퇴적물이 쌓였는데 물이 증발.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물이 쌓이면 니네 논바닥 갈라진 거 못 봤지? 논바닥 갈라진 거. 그지? 니네가 도시 아이들이니까 성재야 볼 일이 없잖아. 농사 지을 때는 벼들이 자라고 있을 때는 항상 거기 물이 채워져 있거든. 그런데 뭐 비가 한참 안 온다거나 혹은 벼를 다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물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물이 다 증발해보면 그 땅바닥이 쫙쫙 갈라져. 그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건열이라는 퇴적 구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층에 이런 구조가 남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 네 가지 그냥 딱 외우면 돼, 요거.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을 통해서 퇴적이 일어날 당시 어떤 환경 같은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지. 자,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층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해봐라. 지층은 기본적으로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거거든. 뭐 특별한 거 없다면 이게 이렇게 이제 여러 층의 지층이 쌓여 있어.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쌓인 거야. 근데 이 지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걸 역전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봐. 지층이 있는데 어차피 뒤집어지면 얘가 쌓이고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쌓일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점이층리 있지, 점이층리.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봤더니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 점이층리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타나 올라갈수록 입자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거 지층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층리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 이러면 이거 지층 뒤집어졌다는 의미야. 왜냐면 쌓일 때 무조건 이렇게 쌓일 거거든. 쌓이고 나서 얘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층이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연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위로 삐쭉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삐쭉 나타나면 이게 이제 연운인데 만약에 쌓이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면 연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위로 볼록하게 나타난다고. 성재야, 좋을 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건열 얘기했죠. 건열도 이렇게 V자 모양이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V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나면 자, 요게 정상적으로 쌓인 지층이라면 얘네들은 뭐야?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이렇게. 이게 뭐 동시에 이렇게 나오진 않겠다만 이 중에 하나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나오면 그 지층은 역전됐구나라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지? 지층 역전 여부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무 좋네.